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원택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원택 지금 주가가 계속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살짝 주가가 높으신 분들,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요 대응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자, 원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해 놓은 포트폴리오죠.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는데 그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 포트폴리오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해당 링크 종목 포트폴리오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상관없이 이 종목들을 다 보고 있는데 클럽옷은 160%, 그리고 206%, 260%, 104%, 뭐 40%, 50%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100%까지 상승하는 요즘 시장이 좀 좋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혜도 저도 함께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좋은 결과들 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 원택이 제가 우리 채널을 참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지만 한 4년 전부터도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는 게 첫 종목이 바로 원택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원택으로 첫 종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에 7월 22일까지 여기 13,43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40% 가까이 좀 올라갔었죠. 그때가 이제 고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가 한번 나온 다음에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단 부분에 장기 평선들이 딱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당시에 이 장기 평선의 지지에서 반등을 예상을 해보면서 종목을 다시 추가를 했었죠. 그때가 10월 17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손절가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 7,650원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7,780원까지는 터치를 했지만 좀 살짝 간당간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터치를 하진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 원택이라는 기업이 저는 이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다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주가의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하고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주가 두 개를 무게추를 저울로 올려봤을 때 기업 가치가 더 높으냐,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높으냐, 그러면 이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무게추가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는가를 잘 따져봐야 돼요. 하지만 주가가 더 높다, 주가가 더 무겁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럼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더 크다라는 거니까 주가가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갔는데 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적절한가 여기에서 시장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면은 외인 그리고 기관,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 기업을 평가를 해가지고 수급을 진행을 하는 게 투자를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외인이란 기관이잖아요. 물론 이제 외인 중에서 일부 세력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기업 가치를 좀 따지고 그나마 좀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개인 투자 중에는 그 중에 일부이실 거고, 저희 채널에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져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차익 실현 매물로 나와줄 수도 있고,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한 다음에 이만큼 수익을 봤으니까 내가 비중 5% 정도는 현금화를 좀 진행을 해두자. 왜냐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현금화를 한 것들을 다시 투입을 하면 평균 단가가 높다고 하면 낮출 수가 있는 대응 전략으로서 우리가 실탄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 구간에서 또 반등하지 못하고 이탈을 했어.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이 남은 비중 중에서도 절반 정도 50%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켜보다가 이 현금화를 했던 것들을 추가로 여기 대응을 잡아주면 평균 단가가 대폭적으로 할인을 우리가 주가를 평균 단가를 조정을 시키면서 나중에 조금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손실을 봤던 부분이 메꿔지게 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13,430원 여기에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거는 투자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당시에 7월이었습니다. 2025년도 7월이었으니까 3분기 초입이었었죠. 그 3분기 실적이 어땠느냐? 오히려 매출도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들을 이어가고 있었던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 단기 순이익이 약간 지난 4분기, 1분기, 2분기보다 떨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었죠. 당시에 7월이었으니까 1, 2, 3, 1분기, 4, 5, 6, 2분기
7, 8, 9, 10, 11, 12. 자, 근데 이걸 발표라는 2분기에 발표라는 게 8월 달쯤, 3분기를 발표하는 게 이제 곧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3분기 실적 여부에 따라서 주가 반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거는 2분기인 4월, 5월 부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7월에 주가 조정의 흐름들을 보였으니까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2분기의 실적 당기순이익이 손실됐었던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감 어느 정도 일부를 반영된 것들도 영향이 있긴 했겠지만 지금 그런 것 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게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대폭 1150억짜리였는데 매출이 1600억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이 300억이었는데 매출 증가됐는데 증가세보다 더 큰 폭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잖아요. 성장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기순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자산 역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1700억 원 자산이었지만 부채가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본 이런 현금 자산이 늘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증가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기도 한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한 우려감들이 없는 상태에서 가치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은 당연히 이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끝에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023년도 6월부터 당사는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면서 재무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외부 차입 없이도 안정적인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2025년도 매출이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욱 확고히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의 무차입 경영에 관련된 뭔가가 찌라시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뭔가 경영권에 대한 외부 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가 필수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수익을 보게 되는 거지만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높아졌을 때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인 거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찌라시, 소문 이런 것들을 퍼뜨려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경영권을 매각을 한다. 이 관련된 소식이 있었지 않았나 논의된 바가 없다. 그래서 해당 공지사항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부 차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80%를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20%는 내작, 은행은 80%. 그럼 이 집이 제가 소유할 수 있는 제 지분에 대한 권리는 몇 프로입니까? 20%인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예요. 100%를 내 자금인데 외부 자금에서 한 20% 정도의 금액을 외부 자금을 받았습니다. 지분을 넘겨줬어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 자금 대신 뭘 줘야 돼요? 지분을 줘야 되죠. 경영에 대한 성과를 담보로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있거나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건 없단 말이죠. 아니면 이자가 높거나. 근데 이거를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주식으로 돌려줄게. 이거 20% 정도 담보로 맡길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외부 자금에 대한. 근데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든가 뭔가가 목적이 있는 경쟁사들의 자금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이 낮아지게 되면서 온전히 100%의 수익이 아닌 여기에서 80%의 배당만 경영권만 가지고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또 만약에 외부 자금 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계속 낮아지게 되겠죠. 올바로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른 우려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관련 기업인 그럴 리는 없겠지만 클래시스라든가 중국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격적인 자금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의 미래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 되는 거겠죠. 불확실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를 하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 자금을 조달받는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얘기해서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달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현금이 많다,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말이죠. 과거에는 적자를 봤었어요.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 적자를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어떤 개인이든 간에 기관이든 간에 어떤 대기업이든 간에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돈이 무제한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우면은 자금이 없는 회사일수록 외부 자금에 기댈 요인들이 있는데 그만큼 그게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은 2023년도부터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자본, 현금성 자산이 빵빵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금에 대한 유입설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게 되면서 경영권을 매각을 한다. 성장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몸값이 높아지고 있을 때 이 경영권을 경쟁사에 매각을 한다면 충분한 몸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사모펀드 운용사라는 거죠. 원택 대주주 측의 경영권 매각 의사를 요청을 해왔다. 이거는 단순하게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당분간은 경영에 집중한 것으로 결정이 됐다. 자, 그러면 이거 시장에서 오해할 수도 있죠. 경영권을 매각을 하려고 논의는 해왔구나. 근데 제가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각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사실은 전혀 없다. 보도된 사실과 전혀 다르다. 잘못된 해석이 시장에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면 클래시스라든가 루트놀 이런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국내 주요 미용기기 업체들은 이미 사모펀드의 경영권이 이전된 상황이다. 이걸 이제 걱정을 했었던 것들이죠. 예전에 스펙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회 상장을 좀 했기 때문에 지분이 52%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보호예수가 해제됐다는 점. 지난 6월 말에 이게 보호예수가 스펙 상장을 하면서 물량을 지분을 팔지 않고 일부 가지고 있어라 라고 했었던 이 예수 금액이 풀려졌다라는 거, 기간이 풀려졌다라는 거. 이게 이 근본적인 이 이유의 이 주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보호예수가 풀렸으니까 시장에서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게 차익 실현 물량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라고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요 사모펀드들이 이 원택에다가 우리가 이 경영권을 좀 인수를 할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경영권을 매각을 하려고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사모펀드들이 야, 이 건물 좀 팔아. 네 땅 좀 내가 살게. 네 땅 내가 사면 안 되겠니? 라고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해당 매각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긴 하죠. 그래서 공지사항이 나와졌던 게 분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경영권 매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용 의료기기 업체 이 올리지오라는 이 제품 레이저 기기거든요. 이 의료기기가 많이 판매가 될수록 여기 보이시면 이 팁 보이시잖아요. 팁. 아마 피부 리프팅 받아보신 분들 사실 저도 리프팅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턱 관절이 사실 조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턱 관절이 근육을 좀 긴장을 좀 완화시키려고 보톡스 별걸 다 말씀을 드리는데 별걸 다 일을 하는데 보톡스를 저는 치료 목적으로 근육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게 됐는데 이 레이저 리프팅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프로모션으로 좀 할인해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맞게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팁이에요. 팁. 이 피부 리프팅 기계에 여기에 이제 꼽는 거거든요. 꼽으면서 근데 이게 제가 사용을 한 거를 다른 사람들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팁을 가지고 제가 맞게 되면은 이게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도 위생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팁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거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해준 게 다른 사람이 이게 3,000방이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2,000방을 맞고 나서 1,000방이 남았는데 이 1,000방을 할인해 준다라는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맞고 나니까. 그래서 이 팁에 대한 소모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느꼈었던 겁니다. 제가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들이 많이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기들을 많이 팔수록 일회용품인 팁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다라는 게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겼었던 레이저 팁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카트리지를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원택이라는 기업은 피부 미용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이 피부 의료기기를 프로모션을 해서 싸게 점유율을 먼저 늘리고 팁을 판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공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른 이제 클래시스라든가 로트노기라든가 이런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주가가 다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6월 달에 스펙 상장 이후에 매물들이 조금 풀렸던 게 지금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유효한 상태에서 2027년도 우리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8,080원입니다. 8,080원에 2027년도 주당 순이익이 721원이 돼요. 그러면은 PER이 얼마죠? 11배 수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 자산의 증가, 부채는 증가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죠. 소폭 증가되고 있지만 부채 비율을 관리를 적절하게 하면서, 자 보세요. 부채가 500억, 600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부채 비율이 낮아져요. 외부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부채 낮아지는 상태에서 주당 순 자산이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291원이었는데 지금 3,000원까지 증가가 돼요. 지금 주가가 8,000원인데 주당 순 자산이 3,000원.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높은 형성하고 있는 이유들은 높은 성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7년도, 2028년도, 2030년도 되면은 PER이 3배가 될까요? 자본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을 보는 것보다는 EPS에 대한 성장세를 보는 게 적절한 겁니다. PER이 10배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저는 이런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 성장성, 장기 모멘텀들, 그리고 주가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쌀 때 사가지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가지고 반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게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던질 투, 자본자. 우리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돈을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의존을 하는 것들도 기술, 노하우, 물론 이건 이제 연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수준이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기업 가치와 함께 이 기술적인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여기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고, 우리 공부방에 오셔도 종목들 무료로 다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공부방 입장 자체가 무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캠 7,530원, 2차전지 전액 첨가제 제조산업을 하고 있다. 10월 14일에 그런 다음에 1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5,000원에서 10만원까지 30%, 34%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으로 바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공부방에는 단기 종목들 위주로 장중에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3,470원일 때, 이때, 그리고 5,000원까지 37%가량이 단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공부방 보시면은 이게 3단계 신호 발생이 될 때,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될 때 종목들을 안내를 드려요. 이게 이제 검색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공부방에 오시면 이런 종목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방에 들어오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서 이 해당 페이지 확인이 되시면 여기서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들이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모두를 공개를 하고 있죠. 하락하든 상승하든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공부를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드리는 이유들이 구독 한 번씩만 반드시 좀 해주시라고. 물론 구독을 안 하셔도 입장은 가능하시지만 무료방에 들어오시려면은 그래도 구독은 하고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4년 동안 읽어놓은 구독자 19,000명. 불과 700명이 안 남았습니다. 2만 명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영상에서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종목들 분석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